자, 오랜만에 이제 1차 반응 복습 겸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주제가 여러분 학교 지금 고민화 교사 프린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은 몇 페이지쯤 있냐면 내가 아까 보니까 스고이 어딨나 뭐였어 어디 갔나 아까 내가 찾았었는데 있다. 자, 고민화 교사 프린트 26페이지에 수룽뜨깡 봐봐. 네, 나오지 이렇게. 예. 나오지. 이게 꼭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라서가 아니라 수능에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클래식이야. 클래식. 뭐라고? 클래식. 그래서 이제 저런 유형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얘는 1차 반응과 관련된 아주 기본 사항인데도 잘 못 풀어. 기본인데도.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모아놓은 건데도 이상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3점짜리고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사실은 내용은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한 건데 좀 묘하게 조합이 되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어떤 반응식 두 개가 나옵니다. 반응식 두 개. 요런 가 반응식이 나오고 나 반응식이 나오네요. 알겠죠? 뭐 사실은 눈치로 딱 때려 잡으면 요런 그래프 나오면 거의 백발백중 몇 차 반응? 이런 거 나오면 백발백중 2차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넘겨짚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1차 반응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몇몇 중요한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뭐 요런 점이라든가 요거 요렇게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모아 놓은 거예요. 보시죠. 그냥 데이터만 모아 놓은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시간 0, 1, 2, 3에서 B라고 하는 녀석이 요래 D라고 하는 녀석이 요래 나와 있는 데이터 그냥 읽어서 그냥 딱 그대로 쓴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때 여기서 가 반응이 됐건 나 반응이 됐건 이 B가 됐건 C가 됐건 B가 됐건 D가 됐건 이 둘 다 저 주어진 반응의 생성물이야. 뭐가 아니라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이라고. 그래서 기억할 거는 1차 반응에서 생성물의 농도 관계도 반드시 외워야 해. 알겠죠? 외워야 해. 자,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0분에서 1분, 2분, 3분이니까 동일 시간 간격이지. 1차 반응에서 뭐가 됐건 동일 시간 간격은 수능 문제의 가장 유명한 가장 보통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시간 간격 동안의 생성물들의 농도가 일이하다라고 돼 있다면 이때 뭘 계산해야 되느냐? 바로 동일 시간 간격 사이에 요거의 차이. 알겠죠? 요거의 차이.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 그러면 그 차이가 요렇게 계산되는 거 알겠죠? 그냥 빼기 하라는 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하라는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놀라웠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D 같은 경우는 나의 생성물인 D 같은 경우는 3.2, 1.6, 0.8 숫자가 계속 어떻게 돼? 숫자가 계속 2분의 1배씩이 되지. 2분의 1배씩이 되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1차 반응이다. 무슨 말 알겠죠? 생성물의 경우 구간별 변하는 변화율이 같은 게 1차 반응이에요. 알겠죠?
생성물의 경우 알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배죠? 여기도 4분의 1배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6.3이라는 게 나오는 게 기가 막힌 거라고 그랬어요. 저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그려놓은 거야 사람들이 알겠죠? 출제진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거 100% 수능 기출 같은데 언제쯤 나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건 자 구간별 변하는 정도가 똑같지.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간별로 변하는 속도가 변하는 비율이 같은 게 이게 1차 반응이라는 거야.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차 반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때 요거 V의 반응 속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바로 K1 A의 1승 맞나요? 가의 반응 속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반응 속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 농도의 지수승. 됐죠? 그 다음 아래쪽 것도 나의 반응 속도 속도 상수 K2의 반응물 농도 C의 1승. 알겠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뭐예요? 나와 있는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이게 생성물이죠. 이게 생성물이죠. 생성물이지만 반응 속도식을 표현할 때는 여기에 생성물 써요? 반응물 써요? 여기에 반응물을 표기한다는 거. 뭐 뜻인지 아시겠죠? 반응물을 표시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때 얘는 절반씩 변화죠. 절반씩 변화는 이거 자체가 반감기가 된다는 얘기야. 절반씩 변하면 저게 자체가 반감기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가의 반감기는 어떻게 된다? 1 minute.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4분의 1배씩 변하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몇 배예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몇 배예요? 2분의 1의 또 절반 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이 두 번 간 거니까 여기에 이 동일 간격은 뭐가 된다? 이 동일 간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반감기의 2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4분의 1이 됐다는 건 반감기를 두 번 지났다는 거니까. 그럼 이걸로부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반감기 이게 나. 요게 가 구간 시간의 절반이 반감기가 돼야 되니까 0.5분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석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전부 다 이제 뭐를 알 수 있었냐면 바로 반감기를 알아낼 수 있었죠. 자, 그럼 반감기로부터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뭘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요 주어진 녀석의 자, B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반응물이 누구예요? B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반응물이 누구예요? A죠? A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B가 생성물 B의 반응물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짜잔. 기계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은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 양이 뭐가 돼야 돼요? 절반이 돼야 되죠? 그럼 잘 봐. 지금 여기서 표기해 놓은 요 0.5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진 반응의 반감기잖아. 그럼 생각해봐. A가 반응물인데 반감기만큼 지나면 무조건 절반이 돼야 되지. 그러면 그 반감기만큼 지나서 절반이 된다를 수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바로 그 시간이 반감기의 몇 배가 되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자리에다가 반감기 넣으면 이게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녀석이 초기 농도의 절반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1차 반응에서 반응물 농도를 반감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제로 이렇게 쓴 건 무슨 말이겠어요? 초기 농도겠지. 됐나요? 됐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놈을 양변 미분하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양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상수는 그대로죠? 그리고 지수함수도 그대로죠? 지수함수도 그대로죠? 자,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자연 로그가 아니면 자연 그 2가 아니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로그 2를 한번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앞에 상수가 앞으로 덜렁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 0.5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오, 그럼 이때 얘를 간단하게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0.5 분의 로그 2 곱하기 바로 요만큼을 이걸 다시 그 반응물 농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되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똑같이 나는 반감기가 몇 분이었어요? 나는 반감기가 1분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생성물 D의 반응물은 누구입니까? C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C의 초기 농도에 2의 마이너스 1 미닛 분의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응물들을 이런 꼴로 표현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알겠죠? 꼭 기억해. 이렇게.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로그 2 나누기 1 미닛 곱하기 C의 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1번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1번에서 1차 반응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1번에서의 그 내용은 1차 반응임을 알아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건 2번도 붙어 있고 3번도 붙어 있잖아요. 그 2번, 3번 붙어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본 것이다. 됐죠? 됐죠? 좋아.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지운다. 여줄게요. 지우자. 지우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제시한 K1, K2 요걸 구해보래요. 요거를 구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봐요. 요 V라고 쓰면 요거의 반응 속도잖아. 그지? 저기 반응 속도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 속도는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2분의 1이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여기 앞에 화학양분 개수가 있으니까요. 되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정의에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얘는 이렇게 되죠. 맞나요? 1차 반응이고 속도론 정의에 따라서 수식을 표현한 다음에 2를 반대쪽으로 옮기면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지. 되나요? 자, 그런데 이때 dA dt가 어디 있느냐? 오, 여기 있네. dA dt가 여기 있네. 아까 구해본 표현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마이너스 로그 2 0.5분 곱하기 A. 앞선 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어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저 K1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밑쪽으로 나누면 1 minute 분의 log 2.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K2 C의 농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아까 써놨네. 그럼 얘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마이너스 로그 2의 1 minute 곱하기 C.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K2가 로그 2 over 1 minute. 그래서 K1과 K2를 다 구해보았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각 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래요. 가가 됐건 나가 됐건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해라.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해라. 자,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필기까지는 아니고 스케치라고 한다면, 자, 가의 반응 속도가 K1의 A의 1승이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주어져 있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A는 반응물이죠. 그 반응물의 초기 농도, 그때 나타나는 속도가 바로 초기 반응 속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문제는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알아야 거기다가 K1을 곱해서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K1, K2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구해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K1, K2는 구해놨으니까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이 주어진 반응의 초기 농도를 구하는 거야. 누구의?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나와 있는 정보들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생성물이지. 그러면 이 생성물들의 저 농도로부터 반응물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 네,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요 물음의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1. 바로 뭐다? 그럼 이제 가.
에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가반응에서 반응물 초기 농도를 요거를 알아내야 된다. 됐죠? 반응물 초기 농도를 알아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자, 이제 왜 반응물 초기 농도를 알아야 되는지는 이제 컨셉은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가반응에서는 EA가 B가 되는 거니까 EA가 B가 된다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얘가 A0지, 그지? A0지.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A0라고 두자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반응물은 얼마나 반응을 하게 돼 있을까? 반감기만큼 지나게 되면? 반감기는 그 녀석이 절반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요거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잖아. 그럼 얼마나 반응을 하겠어? 바로 요 초기 농도의 절반만큼 반응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B 생성물은 얼마나 생길 거냐면 그 반응물이 없어지는 정도의 절반만 생기겠지. 왜냐하면 화학양분 계수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일자임 2대 1이니까. 그러면 반감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얘는 얼마가 남냐면 4분의 A0만큼 남는 거야. 만약 여기서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났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나면 이 녀석이 다시 절반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가 다시 절반이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나 반응해야 되는 거야? 처음 농도의 절반만큼 반응을 해야지. 됐죠? 그럼 이 녀석은 얼마나 다시 생겨야 돼? 2대 1이니까 요거의 절반만큼 생겨야 되겠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여긴 뭐가 돼야 되겠어? 8분의 3만큼 생겨야 할 거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한 번 지났을 때, 두 번 지났을 때,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지났을 때 계속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뭔데 있냐 아시겠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때 가반응은 아까 요 반응식이었잖아요. 가반응. 그 가반응은 보시다시피 반감기가 얼마였어요? 요 가반응은 반감기가 0.5분이었다고요. 그죠? 그럼 지금 반감기를 몇 번 지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 지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여기가 몇 분 후가 된다는 얘기야? 1분 후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1분 후에 B의 농도가 뭐가 된다? 3분의 8 A0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1분 후에 B의 농도가 4.8 이라고 1분 후에 B의 농도가 4.8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지? 이걸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다? 초기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간단한 계산을 통하면 12.8인가? 12.8 맞나? 12.8몰 농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드디어 이걸로부터 초기 반응 속도 V가의 반응 속도가 이거였잖아요. K1의 A인데 그거의 초기 반응 속도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럼 K1이었어. K1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농도가 어디 있어? 농도가 여기 있네. 그럼 제목 계산해주면 12.8 로그 2 단위는 몰농도 퍼 미닛. 알겠죠? 요게 저 가의 초기 반응 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 테크닉을 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클래식한 문제인데 은근히 풀기 어려워요. 은근히 1차 반응에 대해서 거의 많은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서 은근히 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잘 출제되는 클래식한 문제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도 나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자, 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줄게요. 자, 나는 누가 될 뿐이냐면 C가 D가 될 뿐이야. 처음에 요 C는 C0만큼 있다고 해야지. 당장 알 수는 없으니까. 반응이 되겠죠?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 반감기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럼 반감기 지나고 나서 끝이 나면 얘가 얼마나 남아야 돼요? 그 초기 농도의 절반이 남아야 되겠죠? 그럼 C는 반응물은 얼마나 반응해야 되냐면 절반만큼 반응해서 없어져야지. 그럼 이때 이 나반응의 생성물인 D는 화학양론 계수가 1대1로 생겨야 되니까 이때 이 녀석은 2분의 C0만큼 D가 생겨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아까 문제 풀이에서 나반응의 반감기는 1미닛이었거든. 기억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분 후에 생성물 D의 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분 후에 생성물 D의 농도가 뭐라고 돼 있어? 3.2라고 돼 있지. 아이고, 이 값이 뭐란 얘기야? 3.2몰 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주면 C0 반응물 C의 초기 농도는 6.4몰이었던 거야. 됐죠? 자, 마찬가지로 나반응의 초기 반응 속도는 그때 속도 상수 K2에다가 C의 초기 농도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6.4 곱하기 로그 2 단위는 몰 퍼 미닛.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볼 땐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 보인다. 됐죠? 요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해볼 문제는 26페이지. 26페이지. 찾았어요? 26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 연습 문제 19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요거.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은근히 까리까리합니다.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1차 반응에서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반응물 농도를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저 주어져 있는 뭐 가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요거. 그러면 풀면 얘를 풀면은 DA, DT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k1의 a란 말이죠. 됐죠? 그럼 얘를 미분 방정식을 풀면 a는 a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1t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감기를 구하고 싶다. 그럼 반감기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얘가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되고 초기 농도라고 하고 2의 마이너스 2k1 반감기. 해서 이걸 풀어요. 이걸 풀면 반감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2k 이렇게 표현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그럼 2k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반감기가 이렇게 표현되면 2k는 로그 2의 나누기 반감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2k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대로 넣으면 a는 a0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그 2 반감기의 시간 t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로그 2의 로그 2가 바로 뭐가 바뀌어요? 숫자 2로 바뀌잖아요. 로그하고 2가 약분이 돼서 그럼 얘가 바로 a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시간 t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도 같은 결론인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1이 아니면 약간 헷갈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차 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반감기가 바로 알려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바로 이꼴로 바로 표현하는 게 문제풀이에서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도 무조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는 1차 반응에서 반응물 농도를 숫자 2의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문제풀이가 편리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같은 경우는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풀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C가 C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2T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없다고. 그럼 요 경우는 반감기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로그 2의 K2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K2가 반감기분의 로그 2란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K2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 그러면 2하고 로그가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 C0의 숫자 2의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시간. 이렇게 바뀐다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미분 방정식 풀어서 자연 로그 2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화학양론 계수가 고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숫자 2로 표현을 하면 화학양론 계수가 있건 말건 그냥 개념적으로 반감기분의 시간이 반응물 농도라고. 왜? 무조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2가 됐건 3이 됐건 100이 됐건 반감기만큼 지나면 반응물은 절반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나는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걸 이제 미분할 때가 좀 잘 생각해야지. 미분할 때 요걸 미분을 할 때 요거 그냥 빠지고 로그 2가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t면 요게 나오는 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뭐 나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 화학양론 계수의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 미분 방식을 풀었을 때 여기서 이게 계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숫자 2 이 표현을 기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적분 구간을 저희가 정할 수 있잖아요. 적분 구간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정적분이죠.
적분 구간이 정해서 나온 거죠. 근데 1초부터 2초까지 어. 그렇게 안 하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할 수는 있는데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적분할 때 왜냐하면 정적분의 의미는 뭐예요? 정적분의 의미는 내가 편한 물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적 분석을 위해서 적분이나 미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분과 미분을 하는 이유는 실제 실험 결과를 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적분과 미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정적분은. 그러면은 만약 뭐 이수식에서 적분을 해라 라고 하면 적분했을 때 어떻게 적분을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현재 시간으로 적분을 하는 게 보통이겠죠. 만약에 T1에서 T2라고 하면 그때 농도는 T1, 그때 농도는 T2에서의 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분하면은 AT2 빼기 AT1은 마이너스 2K T2 빼기 T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로그 이렇게 붙고 얼마나 불편해요. 왜 이러냐고요. 그냥 처음 시간을 0이라고 잡아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처음 시간을 0이라고 잡아야 이게 훨씬 표현이 간편해질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하게 적분 구간을 잡느냐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기서 선배란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미 선배들이 자기가 할 만한 모든 고민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그걸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답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안 중요해요. 내가 바보 같으니까 안 되겠지 뭐. 버려 그냥 무조건 안 되면 버려.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이나 강사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배 말을 안 따르면 좋은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 창의성은 개나 주라고.